자, P15번인데, 자,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거. 일단은,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진동이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현상. 그래서 매질은 제자리에서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파동은 이제 이동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파동의 속력. 자, 이거는 이제 기억해야 돼. 자, 일단 파동의 속력은 뭐분의 뭐로 계산한다? 주기분의 파장 혹은 파장 곱하기 이제 진동수. 그래서 이 파동의 속력은 매질이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진동수와 주기는 파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원에서 얼마나 진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속력이라는 거는 뭐 매질이 육상 트랙이냐, 진흙탕이냐, 얼음이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차이 알겠어? 자, 그래서 그림을 이제 TJ일 때 일정한 속력으로 X축에 나란하게 진행하는 변이를 이제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거고, 그림 나는 2cm에서의 Y를 시간의 T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개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 X축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의 X는 파동의 이동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파동 자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매질 위아래로 진동하는 게 이제 횡파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축이 시간으로 났을 때 이거는 한 점만 주는 거거든. X는 어디? X는 2cm에서의 변이. 그러면 여기 2cm에서 같은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지금 우리가 가로축에 이제 시간이 나오는 거는 한 점에서의 매질이 이제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동의 이동거리, X축의 거리나 위치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두 가지 알아야 돼. 첫 번째, 여기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 길이 얼마? 파장. 혹은 똑같은 모양에서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파장 몇 cm? 파장 4cm. 그 다음에 진동 중심에서 매질이 가장 이동한 거리, 진동이 매질이 이동한 가장 높은 거리, 여기를 뭐라고 한다? 진폭. 그래서 진폭은 몇 미터? 진폭은 몇 2cm다. 그래서 조심할 거는 진폭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매질의 최대로 이제 멀리 떨어진 길이를 진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X축이 거리나 파동의 위치가 나오면 파장과 진폭 찾아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이거는 한 점에서의 시간에 따라서 본 거거든? 그러면 지금 얘도 마루에서 마루를 보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얘는 1.5초 때 2cm 지점이 마루였어. 3.5초일 때도 마루야. 그러면 마루에서 마루가 되는 때까지 매질이 걸리는 시간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걸까? 주기가 되는 거다. 그럼 주기는 몇 초가 되냐면, 그래서 얘도 똑같은 모양에서 잘라주시면 편해요. 주기 몇 초? 2초. 자, 그러면 진동수는 주기를 역수하시면 되니까 0.5Hz. 여기까지 됐어? 0.5Hz.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폭 정도는 알 수 있다. 진폭은 이제 얼마가 되면 얘도 이제 2cm. 그래서 X축이 거리, 변이, 위치 나오면, 거리, 위치가 나오면 파장, 진폭 구해주시고, X축에 주기랑 진동수 나오면 뭐 구하셔라? X축이 시간 나오면 주기랑 진동수랑 진폭 구해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 문제를 왜 대표 문제로 뽑았냐면 몇 번 때문이냐면 기억 때문이야. 기억은 살짝 별표.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을 이제 물어봤어. 자, 지금 이거는 X는 2cm에서의 변이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저기서 보세요. 지금 저 2cm 지점이 진동 중심에 있는데 곧 위로 갈 예정이야? 아래로 갈 예정이야? 아래로 갈 예정이라는 거야. 다시 요게 X는 2cm라는 위치에서 변인데 지금 처음에 진동 중심이었는데 곧 아래로 갈 예정이거든. 그러면 그거를 감안한 왼쪽 그래프를 봐봐. 자, 2cm 지점에 있는 변이 매질이 아래쪽으로 가려면 자, 파동이 왼쪽으로 평행 이동돼야 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돼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애매하면 그려보면 돼. 내가 오른쪽일 것 같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살짝 상상해봐. 그러면 매질이 이제 곧 올라갈 거다. 근데 여기서는 매질이 그 다음 순간 내려갔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건 어떻게 생각해라? 반대로 생각하면 돼. 얘는 지금 곧 어디로 갈 예정이냐면 파동 자체는 왼쪽으로 갈 예정이라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2cm 지점 이 다음 순간 내려가겠지. 요렇게 맞추는 거야. 됐어? 이게 일단 가장 기본 문제 중에 첫 번째거든. 그래서 진행 방향을 찾을 때 애매하면
살짝 그려보면 돼. 자, 그려보면 돼. 자, 그러면 일단 파동의 진행 방향 무슨 방향이 맞아? 마이너스 x 방향이 맞죠? 자, 진행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계산하셔도 되고 파장 곱하기 진동수 하셔도 되니까 딱 봐도 몇 센티미터 per 세컨드? 2cm per 세컨드겠지? 파장 4cm, 주기 2초니까 아니면 파장 곱하기 진동수 하셔도 상관없음. 됐어?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x는 4cm에서의 변이는 이제 2cm다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x는 4cm 지점을 볼까나? x는 4cm 지점은 지금 x가 2cm 지점이랑 비교를 하면 항상 어디로 움직이는 놈? 반대로 움직여. 그래서 x는 2cm가 고리면 얘는 마루가 되는 거고 x가 2cm가 진동중심이면 얘도 진동중심. 항상 반대, 위상이 반대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는 것도 괜찮으시겠지만 지금 여기 x가 3cm 지점은 지금 2cm 지점이랑 비교해서 항상 위치가 뭐다? 반대야. 이게 반대 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2초일 때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돼. 지금 0초일 때 2cm 지점이 진동 중심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초 지났을 때도 2cm 지점이 진동 중심에 있잖아. 그러면 얘도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돼? 진동 중심에 있어야 돼. 항상 반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2가 여기 2cm 지점이 아래로 가면 4cm 위로 가거든. 그러면 얘가 제자리 오면 얘도 제자리 오겠지. 요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2초 때 얘가 진동중심이면 얘도 뭐겠거니? 진동중심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됐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면 아니면 내가 그게 힘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 주셔도 되냐면 어차피 두 번째 주기가 2초잖아요. 2초는 제자리 올리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주기가 몇 초? 2초면 항상 제자리거든요. 그러면 2초 뒤에 당연히 제자리겠지. 그러면은 진동중심이어야 돼. 그렇게 해석해줘도 괜찮아. 그래서 얘는 이제 제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래서 15번 답은 1번. 이게 가장 대표 유형이야. 지금 가로축이 x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다? 일단 파장이랑 진폭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파장은 얼마냐면 파장은 일단 d니까 얘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얘가 t0인 순간이랑 얘가 t는 t0인 순간 이렇게 사진을 탁 찍었는데 지금 파동 기준으로 봤을 때 파동의 첫머리가 2D 지점에 있었거든. 근데 지금 파동의 첫머리가 몇 D 지점에 있어? 3D 지점에 있지. 그러면 파동이 속력이 얼마나 뜻이냐면 얘는 지금 t0라는 시간 동안 파동 자체가 d만큼 이동했다는 뜻인 거예요. 됐어? 근데 지금 얘가 파장 곱하기 뭐로 계산할 수 있어?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진동수는 얼마? 진동수는 t0분의 1이야. 만약에 주기로 물어보면 얼마가 될까? t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래서 답은 이거. 이렇게 찾으면 돼. 16번은 일단은 주의할 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아예 써있다. A에서 B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방향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방향을 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 따라서 이제 나타낸 거고, X에 따라 나타난 거고, 지금 문제에서, 자, 몇 미터라고 문제에 아예 나와버렸어? 12미터라고 아예 나와버렸지? 그러면, 자, 여기 12미터 지점의 매질은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인데, 아까 선생님 애매하면 살짝 이동 방향으로 그려보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살짝 그려봐도 돼. 그림 자신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다고 치면 파동이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 그러면 이 12cm 지점의 매질은 순간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워지는 게 한 몇 개 지워지냐? 한 답이 아닌 게 3개가 답이 아니야. 뭐뭐뭐가 답이 아니야. 1번도 안 되고 3번도 안 되고 5번도 안 돼. 아까 그 문제의 반대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가로축이 t면 여기서 주기계에서 주기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럼 지금 속력 좋고 내가 지금 여기는 12 매질 B에서 파장이 얼마야? 자, 매질 B에서의 파장이 8m잖아요? B에서 파장 8m고 속력이 몇 미터 per 세컨드이기 때문에 2m per 세컨드이기 때문에
아, 그럼 주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 주기는 4초가 나와야 돼요. 4초가 맞나? 8. 아, 문제 잘못했다. 아, 미안. 여기가 몇 미터 퍼 세컨드니? 여기가 2미터 퍼 세컨드지. 그러면은 미안. 그럼 얘는 틀렸다. 여기는 지금 파장이 얼마요? 여기는 파장이 4cm고요. 지금 여기는 파장이 8cm. 그럼 아까 선생님 조심할 것은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 달라진다고 했지. 근데 진동수는 안 변하기 때문에 속력이 2배가 되면 파장도 몇 배? 2배. 그러면은 지금 매질 비에서의 속력은 몇 미터 퍼 세컨드? 4미터 퍼 세컨드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주기 잘못 구했네. 그럼 주기는 몇 초 나와야 돼? 주기는 2초 나와야 돼. 그러면 지금 2번 그래프랑 4번 그래프에서 주기가 2초인 건 몇 번밖에 안 된다? 4번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약간 찾는 거 요령 알겠어? 그렇게 찾아줘야 돼. 아, 틀렸어. 끝. 자, 혹시 요 위에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이거는 지금 파면을 나타낸 거고, 지금 만약에 이거를 물팔파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위에서 파동 자체가 이렇게 탕탕탕탕탕탕탕탕탕 터치돼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마루골. 그래서 옆에서 본 그림을 그리면 한번 그릴게요. 요렇게 옆에서 본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지금 실선이 마루를 연결하는 선이고 실선이 마루를 연결하는 선이기 때문에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요게 뭐가 되느냐? 파장. 혹은 골과 골 사이의 거리는 파장. 그래서 매질 원에서 파장은 몇 센치? 단위가 센치냐? 아니구나, 미터구나. 파장이 2미터. 여기는 파장이 몇 미터? 3미터. 근데 문제는 매질이 바뀐다 하여 진동수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속력은 몇 배 차이? 1대 1.5배가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얘가 첫 번째 줄 줄치자. 첫 번째 줄 줄치면 주기 몇 초라고 나왔어? 주기가 2초 아니에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주기가 이제 2초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모두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속력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매질원에서 몇 미터 퍼 세컨드? 1미터 퍼 세컨드, 여기는 1.5미터 퍼 세컨드. 자, 그래서 원에서의 파장은 몇 미터? 1미터 맞고, 2에서의 진행 속력은 얼마 맞고? 1.5 맞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0에서 3초까지 지그 때문에 얘 잘 틀리거든? X는 몇 미터 지점에서? 7미터 지점에서 파동이 마루가 되는 횟수는 이제 2번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하필이면 몇에서 몇 초라고 나왔어? 1에서 0에서 3초지. 그러면 매질 2에서는 몇 미터 이동했을까? 3초 동안 매질 2에서는 파동이 4.5m를 이동해요. 됐어? 그 다음에 매질 1에서는 몇 미터 이동하냐면 쟤는 3m를 이동합니다. 자, 3m를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지금 기준점을 잡을게. 지금 요 마루였던 요 부분은 있죠. 그러면 3초 뒤에는 4.5m를 가기 때문에 10.5m 지점 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 10.5m 지점. 그러면은 지금 요 지점은 어디가 있어야 될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X축 녀석이 요렇게 되는 거야. 아, 뭔 얘기하는지 알겠지? 왜 기준을 잡았는지 알겠지? 이게 거꾸로 해석해줘야 좀 덜 헷갈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마루가 몇 개 지나갈게? 마루가 동그라미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에 X가 한 번 지나가지? 그러니까 몇 번 지난 거야? 2번 지난 거야.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선생님 표시한 거야.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지금 매질 2에서
3초 동안 파동의 이동거리가 얼마다? 파동 이동거리가 몇 미터? 4.5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 있었던 파동 같은 경우는 10.5m 지점 가고, 그 다음에 지금 3m 지점에 이제 파동이 위치해 있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m로 갔기 때문에 지금 X는 7m 지점에서 점 하나 지나가고 X 하나 지나가니까 몇 번 지나가야 돼? 2번 지나간 거지. 그래서 마루가 되는 횟수는 몇 배다? 얘는 그래서 2번이 맞지. 됐어? 그렇게. 그러면 골이 되는 횟수 구하라고 하면 얼마래? 골은 한 번 낸 거지. 그렇게. 이거 은근 헷갈려. 왜? 은근 헷갈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거 파면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수능 문제였나 봐. 그러니까 얘는 그 변이 위치 그래프를 눕혀놨다고 생각하면 되기는 하는데, 일단 파장부터 계산하면 매질외 원에서의 파장은 4m. 단위 조심해야 돼. 각은 센티미터 미터로 단위 이상하게 주거든. 얘는 2m. 근데 주기가 얼마? 주기가 2초죠. 그러니까 2번이야, 2번. 주기가 그래서 2초. 그러면은 지금 속력은 바로 나오지. 그러면 2에서의 속력은 1m/s 맞고, 매질 1에서의 속력은 몇 m/s 맞고? 2m/s 맞고. 그래서 요거 찾는 건 쉽지. 자, 그래서 아까 이동 방향 조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주쳐 3cm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3cm 지점이 여기인데, 이게 옆으로 그리면 3cm 지점은 옆에서 본 모습에서 3cm 지점은 아이고 잠깐만, 여기 잘 보여야 돼. 요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가 3cm인데 왼쪽으로 가면 이제 아래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위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 보여? 위로 움직이지? 그래서 곧 마루가 될 거기 때문에 이 파동 자체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다? 1에서 2로 이동한 게 맞아. 그래서 무슨 방향이다? 마이너스 X가 아니라 플러스 X 방향. 그 다음에 디귿도 아까 이제 본 거는 주의하시는데, 지금 얘가 t는 0일 때죠. 항상 이 경우는 주기를 보셔야 돼요. 자, t가 2초입니다. 2초는 주기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제자리에 있어요. 자, 그 문제에서 라면 냄새가 나네요. 자, X는 5m 지점. 자, 그럼 5m 지점은 요 지점이거든. 현재 무슨 위치에 있어? 마루 위치에 있지? 주기가 2초면 2초 때 마루 위치인 거야. 그러니까 요때는 지금 마루 위치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언제 때보다 크겠어? 당연히 2.5초일 때보다 크겠지. 그래서 답 몇 번? 답은 3번. 그러니까 약간 여기 부분의 유형은 딱 이거야. 파장 찾아라, 주기 진동수 찾아라, 속력 찾아라, 그 다음에 무슨 방향 찾아라. 진행 방향 찾아라. 근데 거기서 뭘 주고 뭘 구하라고 할지는 문제에서 주는 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그래프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여기는 조금 많이 힘들어해.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조심할 거는 매질, 횡파 같은 경우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파동이 가진 에너지 자체는 이제 이동한다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그래서 여기는 조금 연습해봐야 되고, 당연히 선생님 모두 받아. 이제 오늘 할 거는 파동의 반사와 구절이다. 근데 약간 뭉클 위주로 조금 들어가긴 하긴 할 건데, 조심하실 거는 파동의 반사와 굴절은 파동이라고 선생님이 붙여놓긴 했지만 입자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자도, 왜냐면 뒤에 이제 이중성 파트가 시험 범위에 나서 그래요. 입자도 반사를 하고 보도한다. 이제 굴절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동의 반사는 어떤 파동이 진행하다가 경계면에서 이제 튕겨서 진행하는 게 반사예요. 튕겨서 진행하는 거야. 그러면 조심할 거는 여기 매질이랑 여기 매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은 바뀌지 않고 진행 방향만 바뀌는 거야. 대신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입사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무슨 파라고 한다? 반사파동이라고 이제 하는데, 조심할 건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 있냐면 반사 법칙이 있어요. 자, 반사 법칙은 무슨 각과 무슨 각은 항상 같다. 입사각이랑 반사각은 같은 평면이고 항상 같다인데, 근데 이제 각도를 고려를 하시려면 반드시 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요 경계면의 수직인 선을 항상 그려주셔야 되거든요. 자, 요거를 무슨 선? 법선. 왜 법선을 그리냐면 이게 곡면일 수도 있어 그래요. 얘는 반사는 일부러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사파동이랑 법선이 이루는 요각, 세타1, 요게 입사각, 그 다음에 반사하는 파동이랑 법선이 이루는 각, 세타2, 요게 무슨 각? 반사각. 요건 항상 같아야 돼. 그래서 이게 가끔 내가 놀려먹을 때 조금 써먹는 거긴 한데, 놀려먹을 때 조금 써먹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요 각을 30도라고 줬어. 좀 60으로 가자. 좀 30은 좀 그렇다. 자, 그럼 여기 경계면에서 반사각은 얼마일까? 30, 60 중에 하나긴 해. 30? 60? 천천히. 60. 자, 일단은 여기가 60도지.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 30도지. 자, 여기가 30도. 근데 이제는 각도는 법선과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반사각에 해당하는 건 요 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60이니까 여기가 몇 도가 나와야 돼? 60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항상 각도를 고민할 때는 뭐를 그려라? 법선을 그려야 돼. 법선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원이 그렇게 많이 나와. 왜 원이 많이 나올까? 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의 요 수직인 선 있죠? 그러니까 요게 항상 몇 도에 해당하게? 90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과 연결한 선은 무조건 법선이에요. 그래서 원이 그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약간 기하를 잘하는 애를 조금 유리하긴 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는 솔직히 그 각도에 관해서는 약간 사람의 조금 한계와 상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파동의 굴절. 자, 굴절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경계면을 지나는 거예요.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파동이 진행할 때 꺾여서 진행하는 게 굴절입니다. 꺾여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한 매질에서 어떤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얘네들이 이제 꺾여서 진행하는 거를 굴절이라고 하고, 그 굴절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 매질과 매질의 뭐가 다르기 때문에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꺾여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아까 그 빈 문제 했던 거랑 비슷해. 속력이 안 변하면 안 꺾여. 각도가 바뀔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규칙적으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할 게 헷갈릴 것 같으면 항상 기억할 거는 속력이 무슨 매질 쪽으로 꺾인다. 느린 매질 쪽으로 이제 굴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린 매질가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요게 꺾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그냥 정리하고 시작할게.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속력이 무슨 매질로 들어갈 때? 느린 매질로 진행하면 이게 이제 입사각 굴절각을 했을 때 빠른 매질 쪽이 입사각, 느린 매질 쪽이 굴절각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무슨 각이 더 크다? 입사각이 더 커요. 빠른 매질에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느린 매질 쪽으로 굴절하는 거 모르겠어. 그럼 법선을 그린 다음에 입사각 굴절각을 따져봐야 돼. 그러면 거꾸로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갈 때? 빠른 매질로 갈 때는 이쪽이 입사각 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무슨 각 쪽이 되는겨? 굴절각 쪽이 되는 거지? ETN 무조건 뭐가 커야 돼? 굴절각이 커야 돼. 굴절각이 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사각이 커지면 당연히 무슨 각도 커진다? 굴절각도 커지거든요. 근데 굴절각이 몇 도 이상이 될 수는 없다. 90도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굴절각의 최대 각도는 몇 도다? 90도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동을 봤을 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아까 그 문제 풀었을 때 기억하지? 어디가 빠르냐 느리냐를 반드시 찾아줘야 돼. 어디가 빠르냐 어디가 느리냐 반드시 찾아줘야 돼. 자, 그래서 자, 예시를 이제 몇 개를 이제 그리면 빛이라고 생각해서도 상관없거든요. 처음엔 그게 제일 무난하니까. 자, 일단 빛이 이렇게 진행했어. 자, 그냥 빛으로 할게. 1번 매지, 2번 매지. 자, 입사각 몇 도? 0도야, 0도. 조심해.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내가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긴 해. 그러니까 지금 법선과 이루는 각인데 이게 법선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입사각 0도, 그 다음에 굴절각도 몇 도? 굴절각도 0도야. 됐어?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기고 물이라고 그냥 상상하면, 자, 원래 빛이 진행해. 그럼 공기에서 공기로 갈 땐 꺾일 이유가 없어. 근데 공기에서 물로 가면 레이저가 항상 이렇게 꺾이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법선은 이제, 그래서 지금 요렇게 그렸을 때 느린 매질 쪽, 그러니까 이쪽, 지금 2번 매질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빠른 매질, 얘가 무슨 매질이야? 느린 매질이야. 근데 내가 이게 헷갈려. 그럼 뭐를 무조건 그려? 법선을 그려. 법선을 그리면 지금 요 각이 입사각, 그 다음에 요 각이 굴절각. 그러면 지금 딱 봐도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지? 아, 무슨 매질이다? 빠른 매질이다. 얘는 느린 매질이다. 그러니까 각도가 크면 빠른 매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입사각이 커지면 어떻게 돼? 입사각이 커지면 직선을 못 가고 꺾이는 거기 때문에 굴절각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집니다. 한 번 더 그릴까?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지금 입사각 커졌죠? 그러면 직선으로 못 가서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도 커져야 돼? 굴절각도 커져야 돼.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입사각이 최대값이 몇 도일 것 같아? 90도예요. 입사각 최대값 90도고 굴절각도 최대값은 90도.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그러면 얘가 3번 매질, 4번 매질이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 그럼 각도 딱 나와. 자, 그러면 여기가 입사각이야? 여기 무슨 각? 여긴 반사각. 같아야 돼. 그래서 세타 원으로 썼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각? 굴절각이지? 뭐가 더 커? 굴절각이 더 크잖아요? 아, 그러면 속력은 어디가 빠르구나? 3번 매질이 4번 매질보다 빠르구나. 요렇게 계산해야 돼. 그래서 파동의 굴절 문제랑 전반사 문제까지는 무조건 속력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매질끼리 속력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비교. 그리고 지금 다른 매질인 경우 같은 입사각일 때 속력 차이가 많이 날수록 꺾이기 때문에 같은 입사각인 경우 굴절각이 많이 작아진다. 그럼 많이 느려지는 거다. 근데 각도 차이가 안 나? 그럼 많이 느려지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빛의 굴절은 식이 있어요. 자, 이제 빛의 굴절은 이제 식이 있는데 여기 지금 책에 증명부터 가야 되나? 아니네. 증명 빛부터 나오네.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조금 외워주긴 외워줘야 돼. 자, 이제 식을 조금 외워주긴 외워줘야 되는데 증명 한번 하자. 어쨌든 빛도 증명 한번 하자. 야, 여기 확실히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어렵네. 아닌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어렵네. 아, 이 수많은 교습생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아유, 못 그리겠다. 아니야. 대충 그래. 대충. 자, 잘 그릴게요. 그래서 파동이 작년 애들은 파동 되게 싫어했어. 친해질 수가 없다 해서. 선생님, 저는 파동과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파동은 굉장히 좋은 아이니까 친해지도록 했는데 나중에는 파동 사랑하더라고. 파동은 친해지도록 하여라. 자, 일단은 자, 그릴게요. 자, 선생님이 그린 건 파면입니다. 파면.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빛이 이렇게 간다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파동이 지금 어떻게 갔다 어떻게 가는 건지 상상이 안 가지. 솔직히 상상이 가? 그림 보고 이제 따질 수 있어야 되거든.
파도라고 위에서 본 파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파도가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안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아마 그리셔야 될 거예요. 1번 매지 이제 2번 매지 이렇게 있으면 항상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의 수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직을 잘 못 그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매하면 뭐 그리라고 해서 선생님이? 법선 그리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면 내가 요 경계면에 수직인 선 그린다. 요게 법선이야. 자, 그러면 입사각은 1번일까 2번일까? 2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입사각은 여기가 입사각이야. 아이고 잘못 썼다. 그래서 여기가 입사각. 자, 그 다음에 어디가 구절각이냐면 요 각이 구절각이야. 항상 법선과 이루는 각 잊으면 안 돼. 거기까지 됐어? 좋아. 자, 그러면 1번 매질로 가든 2번 매질로 가든 항상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문풀 할 때도 꽤 얘기했어야 뭐는 똑같아야 되지? 진동수와 부딪히면 모두 일정하다? 주기는 바뀔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목소리를 일주일에 20번 떨리면 그냥 그때부터는 계속 매질 일주일에 몇 번 떨려줘야 돼? 20번 떨려줘야 돼. 그러면 지금 아까 속력은 뭐 곱하기 뭐로 계산하지? 파장 곱하기 이제 진동수를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빨라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고 느려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파면은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사이 연결한 길이가 파면이야. 그럼 지금 딱 봐도 각도 비교해봐. 입사각이 커, 구절각이 커? 입사각이 크지. 파장도 어디가 더 길어? 1번 매질 쪽이 크지? 아, 그러니까 속력 빠르다, 파장 길다, 입사각, 구절각 크다, 거기까지 가져야 돼.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것까지 조금 정리를 조금 하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증명 한번 하고 갈게. 여기서 증명 이제 하면 조금 선을 길게 그릴게요. 자, 선을 조금 길게 그리면 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뭐로 쓸 수 있다? 파장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파장. 그러니까 지금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파장입니다. 1번 매질에서의 파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조금 그지 같긴 한데 지금 2번 매질에서는 요 수직거리가 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수직거리가 파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2번에서 좀 그렇긴 한데 요거 있지? 여기가 파장이야. 파장. 자, 근데 이제 공통면을 조금 둘 거야. 그래서 요 삼각형 너무 조그매서 지금 여기서 수선을 그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파장입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몇 개 보여?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보이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입사각이거든? 그럼 여기가 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야. 여기 몇 도여야 돼? 그렇지. 여기가 세타 1이어야 돼. 수학 너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요렇게 90도고 요렇게 90도라 각도가 끼인 각이에요. 자, 그러면 요 각이 얼마여야 돼? 여기가 세타 2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파면이랑 이루는 각이 그냥 입사각, 구절각이나 그렇게 판단하셔도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다 왔어. 자, 그러면 지금 공통변. 자, 그래서 공통변 여기를 공통변 잡고 A, B라고 둘게요. 자, 그럼 사인 세타 1이 얼마지? 아, 사인 세타 1 하지 말고 그랬나? 이렇게 갈게. AB분의 람다 1이 뭐에 나갈까? 오케이, 사인 세타 1. 요게 둘 헷갈릴 거라서. 그 다음에 AB분의 람다 2. 얘가 사인 세타 2가 되지? 자, 그럼 이제 간다. 자, 매질 1, 2에서의 속력기. 자,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파장 곱하기 진동수. 자, 그럼 여기서 뭐 지워버릴 수 있어? 진동수 지워버릴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람다 1 얼마? AB 사인 세타 1. 람다 2는? AB 사인 세타 2죠?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 1, 요렇게 사인 세타 2, 요렇게 쓸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그거 체크. 이게 없나? 아, 위에 나와 있지. 일부러 선생님이 I랑 R로 안 썼어요. 그러니까 I는 인시던트 입사의 약자고, 그 다음에 R은 이제 리플렉션은 반사고, 리플렉션은 구절인데 R 발음 들어간 게 구절입니다. R 발음 못해요. 어쨌든 핵심은
자, 어쨌든 핵심은 자, 무슨 비와 속력비와 무슨 비와 파장비와 입사각 굴절각의 무슨 비는 비례한다? 사인값 비는 비례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값이라고 하는 친구는 세타가 0에서 90도까지는 증가하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비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각도를 딱 봤을 때 속력부터 예상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갔니? 그래서 속력비, 파장비, 사인값 비는 이제 일정하다. 왜? 매질이 바뀌었어도 뭐는 일정하니까. 오케이. 이제 진동수는 일정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빛이라면 하나가 더 들어가. 자, 빛이라면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빛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 일단 그래. 우리가 솔직히 모든 빛은 다 그냥 어디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공기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가거나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매질이 똑같으면 뭐 할 이유가 없다? 굴절할 이유가 없어요. 됐죠? 얘는 좀 한 번에 그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근데 만약에 공기에서 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시다. 자, 공기 이제 매질을 바꿀게요. 공기에서 물로 들어간다고 하면 자, 여기 경계면에서 자, 이렇게 위로 꺾일까? 아래로 꺾일까? 아래로 꺾여. 물로 들어가면 아래로 꺾여. 됐어? 근데 만약에 매질이 공기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면? 유리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 이제 유리에서 더 느려지거든. 그러니까 더 많이 꺾여. 그래서 같은 입사각일 때 더 많이 꺾여. 그럼 만약에 유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면 더 많이 꺾여.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빛의 속력은 이제 공기에서 크고 물에서 크고 유리에서 큰데 굴절하는 정도는 뭐가 더 크다? 유리에서 크고 물에서 크고 공기에서 작아. 왜냐면 항상 공기에서 진행하는 거 가정하거든.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굴절율이라 해. 그래서 굴절율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제일 작고 물에서 작고 유리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냥 현상의 본질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더 많이 꺾이니까. 유리에서 더 많이 꺾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유리에서 그럼 왜 많이 꺾여? 속력이 느려지니까. 그래서 굴절이 크다, 굴절율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꼴 굴절이 많이 된다. 그럼 빛이 어떻게 된다? 빛의 속력이 그렇죠. 빛의 속력이 느려진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 이렇게 따져요. 우리가 이제 굴절율, 그래서 그럼 굴절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진공에서에 비해 얼마나 많이 느려져? 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이 공기나 진공 상태였을 때 그때 굴절율을 무슨 굴절율이라고 얘기하냐? 절대 굴절율이라 해. 그래서 절대 굴절율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나 진공에서 어떤 물질로 들어간 경우 이제 절대 굴절율인데 이게 속력이 느려지면 느려지고 굴절이 커지기 때문에 분모에 들어가는 게 매질에서의 속력이 들어가는 거야. 느릴수록 커지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C가 들어가요. C. 자, C는 여러분 봤지? C는 어디서의 속력?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에요. 자, 그러면 절대 굴절율의 최대값은 무조건 얼마가 되게? 최저값은 얼마가 되게? 무조건 1이에요. 1보다 뭐 할 수 없다? 작을 수 없어요. 이유는? 빛의 속력이 진공에서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제 1보다 큽니다. 그래서 공기는 대략 얼마로 잡게? 공기는 대략 1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와 진공에서는 빛의 속력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더라. 그래서 공기에서의 그래서 절대 굴절율은 얼마로 잡냐면 이제 1로 잡고 얘는 그래서 1로 잡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의 절대 굴절율이라고 치면 예를 들면 이거는 그래서 예시야. 엄청나게 많이 느려지는 유리. 그러니까 유리가
굴절률이 1.5인 유리가 있어. 근데 이거 굴절률 진짜 큰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게? 이 말은 빛의 속력에 비해서 유리의 속력이 1.5분의 1배 작아진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결국은 유리에서의 속력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1.5분의 이제 C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굴절률이 이 정도 되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이제 밀도가 되게 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값은 공기에서 진행하는 빛이 얼마나 느려지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진공이라고 하긴 해야 돼. 진공에서 진행하는 빛이 얼마나 느려지느냐. 이게 이제 절대 굴절률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제 문제에서 공기에서 진행해서 들어가는 거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다른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굴절률을 보겠지. 그래서 지금 이 파동 이제 빛이라고 하고 이제 1번 매질, 2번 매질이라고 한다고 치면 1번 매질의 굴절률을 N1이라고 쓸게요. 2번 매질의 굴절률을 얼마로 쓸게요? N2라고 쓸게요. 그래서 N2라고 쓰면 어차피 얘는 다시 B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갔을 때 굴절률이 얼마나 바뀌니?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 뭐에 대한? 1에 대한 2의 무슨 굴절률이라고 얘기하냐? 상대 굴절률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공기 같은 경우에는, 진공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굴절률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냥 분모가 다 1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거든. 근데 이제 매질에서 매질로 갈 때는 이 친구의 굴절률에 비해서 이 친구가 굴절률이 얼마가 되냐? 이런 물음인 거야. 그럼 비교 대상을 분모에 깔아야 돼? 분자에 깔아야 돼? 분모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분수 개념에서 8분의 1이라는 거는 전체 8에 대해서 한 개란 뜻인 거거든. 그러면 매질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이면 비교 대상이 이 친구이기 때문에 분모에 얘가 들어가야 돼. 1번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 들어가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헷갈리면 끝난다. 1에 대한 2의 N1 분의 분자 얼마? N2 이렇게 됐겠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다가 볼게요.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속력에 비해서 얼마나 매질이 느려지느냐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N1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 V1분의 C. N2는 V2분의 C. 자, 그러면은 C 번분수로 지워지잖아?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돼? V2분의 V1인 거 보이지? 아하, 체크. 얘네 무슨 관계네? 완전 반비례 역수 관계, 완전 반비례 관계인 거 보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굴절률이 커진다는 건 느려진다는 뜻인 거거든. 그러니까 반비례인 건 너무 어떻게 된다? 너무 당연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너무 하지만 요렇게만 외우면 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반비례. 자, 근데 자 아까 진동수가 똑같기 때문에 속력비는 뭐가 똑같다고? 파장비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파장비는 계산해보니까 뭐랑 똑같더라? 그렇지. 입사각 굴절각의 무슨 비랑 똑같더라? 사인값 비랑 똑같더라. 그래서 아까 거 했던 거에 완전히 정리를 하면 매질에서의 속력비는 진동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에 비례하고 파장비에 비례하고 이게 입사각이랑 입사 굴절각에 조심할 거는 무슨 값인 거 조심해야 돼? 사인 값이지 각도비가 아니야. 하는데 뭐 하는 반비례? 굴절률이랑은 굴절률과는 무슨 관계더라? 반비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진짜 단순하게 예시를 들면 매질 1, 매질 2 대충 그릴게. 어차피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각은 몇 개밖에 없어. 5개밖에 없어. 몇 도 아니면 몇 도밖에 안 돼. 45도랑 60도밖에 못 써. 45도, 60도, 30도, 0도, 90도밖에 못 쓰거든. 그러면 이거가 밑으로 가. 못 그리겠다. 이렇게 갈게요. 자, 어디가 빠른 매질? 일단 느린 쪽으로 향해 꺾였지. 그래서 빛이 가다가 1번 매질 쪽으로 꺾였잖아.
그러면 그냥 눈대중으로 아 속력은 뭐가 크겠구나. 1이 크겠고 아 미안해 2가 크겠구나. 아 굴절율은 뭐가 작겠구나. 2가 작겠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러면 얘랑 파장 그럼 파장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이제 가냐면 각도를 준다. 여기가 몇 도? 45도. 여기가 몇 도? 60도. 그럼 이제 뭐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B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아 루트 2 대 루트 3이겠구나 이렇게 오겠지만 아직은 저기다 쓸게. 그대로 집어넣으면 분모 분자의 층을 맞춰서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V1, V2면 자 여기에 사인 세타1이 들어가야 돼. 일부러 그래서 나 숫자로 쓰는 거야.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면 여기 몇 도? 45도. 여기는 사인 60도.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2고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 루트 2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되지.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속력비가 몇 대 몇이에요 하면 그냥 사인 값만 보고 바로 가도 돼. 아 몇 대 몇이구나. 루트 2 대 루트 3이구나. 그럼 만약에 굴절유비를 구해 라고 하면 그렇지. 루트 3 대 루트 2로 가면 돼. 단 3개일 땐 조심해야 돼. 아 무슨 뜻이냐면 매질 3개로 바꿔볼까? 매질 3개로 바꿔줄게. 약간 잘 그릴 자신은 없긴 한데 네 그렇죠. 뭘 얘기하는지 아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디 봅시다. 요렇게 갖다가 잘 그려. 좀 극단적으로 그릴게.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그려야겠다. 1, 2, 3.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를 몇 도로 갈게? 60도로 가. 그러면 내가 익숙해지지 않을 때는 시계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긴 한데 익숙해지면 이렇게 가도 된다고. 어차피 요각이랑 요각이랑 미안해. 요선이랑 요선은 평행선이죠. 자 요걸 무슨 각이라고 하죠? 억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도 맞아요? 30도가 맞아요. 30도가 맞아요.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그냥 바로 나와요. 아 속력비는 몇 대 몇 대 몇이겠구나. 속력비는 사인 45 대 사인 40 대 사인 60이겠구나. 바로 나와. 안 그러면 식을 몇 번 세워야 되게? 2번 세워야 돼. 2번 세워줘? 근데 약간 이게 없어지는 게 보여. 없어지는 게 보여서 그래서 얘가 몇 대 몇 대 몇인 게 보인다? 루트 2 대 1 대 루트 3인 게 바로 나온다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2번 매질이 없는 상황이어도 얘네들의 속력비는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각도가 바로 나와요. 단 뭐만 안다면. 굴절률이나 속력비만 안다면. 이해 갔어? 그래서 이식 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 따로 써준 이유가 있어. 계산은 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B는 일정하구나. 그러면 아까 굴절률은 왜 조심하라고 했냐면 굴절률은 반비례라 하면 역수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3대 1 대 루트 2로 가시면 안 돼요. 몇 대 몇 대 몇으로 가야 돼? 역수비니까 루트 2 대 1 대 1 대 루트 3 대 1. 그러면은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3 대 루트 6 대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할게. 매질 3에 대한 자 뭐의 굴절률? 매질 3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아이고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갈게. 분모에 매질 3 굴절률 들어가야 돼? 매질 2 굴절률 들어가야 돼? 그렇지. 매질 3, 매질 2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매질 3, 매질 2니까 얼마 들어가면 되냐면 루트 3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요거 이제 스넬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N1 사인 세타, N2 사인 세타 이렇게 쓰기는 쓰는데 일단 개념적으로 실전해보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력비랑 파장비랑 입사각 굴절각의 사인값이 다만 법선 그리는 거 있지만 이게 법선 까먹거든. 그리고 굴절률비는 무슨 각이다? 반비례. 굴절률은 반비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덜 외울 수 있어. 그리고 나 뭔 얘기하려다 까먹었네. 뭐 나중에 생각하면 나오겠지 뭐. 그렇게 나온 상관하고 이 식은 모든 파동이 다 성립한다. 다만 굴절률 얘기는 어디에서만 나올 거다? 빛에서만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써준 게 핵심이야. 무조건 이게 관찰해 보니까 무조건 속력이 어떤 쪽으로 꺾이더라. 느린 쪽으로 꺼지다 보니까 속력이 큰 쪽이 이제 각도가 어떻게 되더라. 각도가 크더라. 그래서 비례관계는 무슨 관계가 비례되더라. 이제 사인 값비가 비례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만이 나면 되게 짜증나. 그럴 것 같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요. 도대체 억각을 언제 배운 거야? 동의가 억각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울걸? 초등학교 때도 하나? 닮으면 뭐. 그래서 요렇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그래서 구절은 그래서 어쨌든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조금 나눠서 갈게. 그래서 구절만 하고 조금 쉬면, 구절 좀 마무리하고 쉬면, 자, 첫 번째 무슨 파의 굴절? 자, 물결파의 굴절은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하면 어차피 진동수는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곳과 무슨 곳만 차이? 얕은 곳이랑 깊은 곳 차이만 기억해 하시면 돼요. 자, 어디가 속력이 빠르더라? 여기가 속력이 느리고 여기가 빠릅니다. 이유는 얕은 곳은 바닥이랑 마찰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지금 파장은 어떻게 되더라? 파장은 여기가 짧은 거고 여기가 긴 거예요. 덧 같아야 되는 거 뭐는 같다? 진동수는 같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물결파라고 칠게요. 자, 어디가 깊은 곳이야? 그렇지, 여기가 깊은 곳이야. 왜? 파장이 기니까. 그리고 저기서 선 안 그려주는 문제 이따가 한번 풀게. 그러니까 파동 이동 방향 안 그려주는 거. 그래서 물결파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의 예로 들어오는 게 그 파도 있죠. 파도가 해안선에서 파도는 해안선에서 이제 파도는 자, 어느 쪽으로 꺾일 것 같아? 어느 쪽으로 꺾이냐면 잠깐만 느린 쪽으로 꺾이니까 어느 쪽으로 꺾이냐? 얕은 쪽으로 꺾여. 그래서 파도 얕은 굴절하기 때문에 그 파도가 그리는 파도로 만들어지는 하얀색 파면 있죠. 파면이 뭐에 나란하다. 얘는 해안선에 나란해요. 그래서 요렇게 육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만이라고 그러고 곳이라고 하지. 그러면 여기 같은 쪽에서 여기가 얕고 여기가 어떻게 되게? 여기가 깊어. 그래서 파도가 이제 들어올 때 처음에는 이렇게 같은 걸 들어오다가 파도가 들어오다가 이렇게 얕은 쪽으로 꺾여서 들어와. 근데 파면은 항상 저 진행 방향이 수직으로 그기 때문에 얘를 수직으로 연결해 보면 해안선에서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구절이에요.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서 봐도 돼요. 이렇게 허연색 파도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래서 해안선의 파도는 이제 얕은 곳으로 구절하더라. 그렇게 이제 되고, 그러니까 항상 느린 쪽으로 꺾인다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봐. 소리. 소리. 자, 이제 넘기면 소리. 소리는 속력 기억할지 모르겠다잉. 소리의 속력은 기억할지 모르겠다. 소리의 속력. 자, 그래서 소리의 구절. 자, 소리는 속력부터 정리할게. 자, 소리의 속력은 어디에서 제일 빠르다? 공기, 액체, 고체. 소리의 속력 고체에서 빠르고요. 액체에서 빠르고 기체에서 빨라서 이게 지구과학에서 지진파할 때 나오지. 뭐 호로 비치치 불연소면. 네. 안 배우나? 레만명 구텐베르크가 레일라이터 말로 나오잖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뭐 할수록 빠르다? 온도가 높을수록 그 공기의 진동이 높을수록 빠름. 자, 그래서 높을수록 이게 공기의 진동이 빨리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자, 이 말인즉슨 소리는 온도가 어떤 쪽으로 꺾일까? 그렇지, 찬 쪽으로 꺾여. 그래서 소리는 그래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구절해.
온도가 낮은 쪽으로 굴자 해서 요거의 예시가 이거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이제 쥐가 듣는다고 하지? 이유는요. 소리가 낮에는 어디로 굴절? 위로 굴절해요. 밤에는 아래로 굴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땅이랑 관련이 있는데 땅이 연용량, 비열이 작아서 빨리 가야 되고 빨리 내야 되거든. 그래서 낮에는 어디가 고온이냐면 아래쪽이 고온이고 위에가 저온이야. 근데 원래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온도 차이가 미묘하게 나오다 보니까 은연중에 어디로 꺾이냐?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이니까 위로 꺾이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위로 꺾여. 그래서 방음벽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로 방음벽.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 방음벽 이렇게 도로 쪽으로 되어 있잖아. 왜냐면 위층 건물이 되게 시끄럽거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낮에 위층 되게 시끄러운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시는데 소리가 다 어디로 와서 그래? 위로 와서 그래. 그래서 낮에는 의외로 아래층이 안 시끄러워. 근데 밤에는 이제 아래층이 대박이지. 그러면 밤에는 어디가 빨리 식냐면 뭐 그림 뻔하지만 이게 땅이 빨리 식어서 저온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고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소리가 원래 직선으로 갈 게 이게 은연중에 어디로 꺾이냐면 아래로 꺾이는 거지. 이렇게 꺾이는 거야. 그래서 밤에 소리 지르면 진짜 잘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아래로 꺾여서 그래. 그러니까 낮에는 소리 질러서 소리가 상공위로 올라가서 의외로 고층 아파트 시끄러워. 근데 밤에는 어디가? 밤에는 이제 아래쪽이 미치겠지. 어제 밤에 부부싸움 하더라, 옆집에. 접시 깨지는 게 제일 신기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의 굴절? 빛의 굴절을 조금 할 말이 조금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신기루부터 해야 돼? 신기루 하기 전에 그거 먼저 가자. 자, 빛은 속력이 어디서 빠르다? 고체에서 느리고, 액체에서 느리고, 기체에서 빠른데 어디서 훨 빠르다? 진공. 참고로 얘는 어디서 절대 들리지 않아요. 진공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매질이 없어서. 그 다음에 온도가 뭐 할수록 빠를까? 얘도 높을수록 빨라. 얘가 이제 온도가 이제 높을수록 빨라가지고 특히 액체에서 느려지는 거 겁나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물 속의 물체. 자, 물 속의 물체는 자,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발 집어넣었을 때 상태, 나의 발의 두께를 생각해 보세요. 두꺼워지지. 발이 커져. 그리고 짧아 보여, 길어 보여? 짧아 보이지. 그래서 물 속의 물체가 크고 뭐해 보인다? 크고 떠 보인다는데 진짜 젓가락 많이 들리더라. 젓가락을 진짜 와이씨. 자, 내 젓가락 요렇게 넣었어. 빨대라고 할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일까? 이렇게 보일까? 위로 보여. 이거는 보여줄 수 있긴 한데 진짜 위로 보여. 볼래? 보여줘? 뭐 이 정도는 내 무담함을 빨리 할 수 있는 일인데 위로 보여. 진짜 위로 보여. 내가 이따 써볼게.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실제로 빨대나 젓가락 해보면 요렇게 꺾여 보여. 저 못 믿어 보이는 눈매인데 절대 아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절대 아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실 동전으로 설명하면 나누기 쉬운데 막상 문제는 젓가락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실은 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눈으로 들어와야 내가 꺾인다고 보는 건데 지금 요 빛이 나와서 직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꺾이게?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큰 상황이야. 근데 사람의 눈은 굴절하는 거 인지를 못해. 그래서 연장선에 끄트머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빨대가 이렇게 돼 보이는 거야. 떠 보여.
그래서 이게 짧아 보이면 짧아 보일수록 이 친구가 굴절이 큰 거게 작은 거게? 큰 거지. 왜냐면 얘가 공기랑 굴절이 똑같으면 안 꺾여 보여. 꺾여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속력 차이가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솔직히 그림으로는 젓가락보다 동전이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전 그 절 같은 데 가면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동전에서 나온 빛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꺾여져서 보이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조심할 건 이 경우에는 입사각보다 뭐가 큰 상황? 굴절각이 큰 상황이고, 이게 굴절율이 물의 굴절이 크면 클수록 굴절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납작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연장수 빛이 꺾인다는 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가끔 문제 나오면 그냥 뭔 말인지 싶어서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속의 물체는 크고 떠 보인다. 됐어? 떠 보인다야. 젓가락 특히 조심해. 동전은 안 헷갈리거든? 그래서 농담식으로 물고기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 그렇지, 더 아래 있다고 생각해야 돼. 떠 보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레이저로 잡으려면? 그냥 쏴야지. 레이저는 빛이니까. 오케이? 레이저는 그냥 쏘면 돼. 레이저는 그냥 쏘면 돼. 근데 뭐는 안 돼. 작살은 안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별. 자, 하늘에 있는 별은 실제 위치보다 높은 곳에 있을까, 낮은 곳에 있을까? 자, 위가 아래 있을까? 위, 아래. 실제 위치보다 아래에 있어요. 별도 떠 보여요. 아래에 있음. 그러니까 얘도 설명을 하면 요게 이제 우주, 여기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고, 별이라고 하면 별빛이 오다가 느린 쪽으로 꺾여야 되거든. 이렇게 꺾여야 돼. 물론 연속적으로 꺾이긴 한데, 그래서 사람은 얘 구조한다고 못 느끼거든. 그래서 실제는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별도 높게 떠 보여. 대박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지랑이랑 신기루. 아지랑이는 왠지 물체가 이렇게 흐물흐물해 보이는 게 아지랑이. 공기가 온도가 차이가 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지랑이와 이제 신기루. 신기루는 없는 건데 보이는 게 신기루거든? 자, 신기루인데, 신기루도 조심해야 돼. 자, 신기루는 아래쪽에 생길까, 위에 쪽에 생길까? 이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러면 뜨거운 도로의 경우. 뜨거운 도로에서의 신기루의 위치는 아래쪽이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찬 바다. 여기는 신기루 위치가 위에요. 아래 위. 그래서 이거는 내신에서는 나올 법도 할 수도 있는데 수특 떼는 거 좋아하는 학교 내거든. 근데 니네 둘 다 아니다. 그 변 선생님은 잘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여기 빙산이야. 발음 조심해야지. 어디가 고온이고 어디가 저온이니? 여기가 저온이고 여기가 고온이야. 마치 누구와 비슷한 느낌? 저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소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소리도 위로 꺾이잖아. 빛도 위로 꺾여. 여기 소리 아래로 꺾이잖아. 빛도 어디로 꺾이게? 아래로 꺾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굉장히 허술한 배에 타고 있으신 요 분께서 이제 빙산을 봐. 그러면 어쨌든 빙산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들어와야지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은연중에 어디로 꺾이냐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은 굴절하는 걸 인지를 못해서 굴절광선이 연장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늘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떠보이죠. 대칭으로. 네, 실제로 그 완전 사진이 있어요. 신기하겠지? 신기할 것 같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를걸? 난 캐나다의 오로라 보고 싶다.
약간 로망인데. 근데 미국은 좀 별로라도 캐나다는 갈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뜨거운 도로에서 예를 들면 차가 되게 뜨거워. 그러면 차가 도로에 비쳐 보이거든. 근데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게? 도로는 불투명한데 어떻게 비쳐 보이니? 그게 신기루야. 그래서 차가운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래쪽이 뜨거우면 구제광선이 연장됐다고 있다고 보게 되면 신기루가 아래쪽에 생겨.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 있는 현상이냐면 온도와 관련 있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광학기구인데, 이제 광학기구는 현미경, 망원경, 뭐 돋보기 등등등등 광학기구야. 그래서 광학기구에서 빛을 굴절하기 위한 도구를 뭐라고 하지? 렌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학기구에는 렌즈를 쓰는데, 여기저기 저쪽을 지워야겠다. 자, 렌즈인데, 자, 렌즈에서는, 자, 몇 번 꺾일까? 2번 꺾입니다. 꺾이는 건 2번 꺾여요.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근데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게? 그냥 가운데서 한 번 꺾어요. 그 다음에 얇은 쪽으로 꺾일까? 두꺼운 쪽으로 꺾을까? 렌즈에서는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렌즈에서는 이제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데 이거는 설명해 줄게. 저거는 설명, 일단 프리즘을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일단 입사가 굴절각 개념으로 얘기할게. 자, 여기가 공기, 유리 공기지. B 들어갔어. 자, 그럼 내가 법선 그려. 굴절각이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러면 직선으로 못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그려, 선생님? 법선 그려. 직선으로 못 가. 근데 얘도 이제 유리 쪽으로 꺾여야 돼. 굴절각이 더 커야 돼. 이 경우에는 유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번 꺾이는데 한 번 꺾이는 걸로 그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자, 선생님이 빛의 3원색을 굴절시킬 거거든. 그래서 이제 빛의 3원색을 굴절시킬 건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중에서, 자, 이거 너무 극도로 그렸다. 자, 어느 게 빨간 빛이고 어느 게 파란 빛일까? 붓. 아래가 무슨 색? 그럴 것 같죠? 큰일 났네. 여기가 빨간색이야. 파란색이 더 많이 꺾여. 파란색이 더 많이 내려져. 파장이, 그러니까 굴절 현상에서는 파장이 긴 놈들이 좀 안 느려져. 매질 속에서. 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얘네가 저 세 색깔이 여기서는 뭐가 똑같다? 속력이 같은데 이게 유리나 물 등에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민서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통과에 혹시 그거 생태계에서 너무 멀리 갔냐? 그 해조류 분포가 뭐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 쓰는데 청색광이 더 아래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홍조류가 사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 있었지. 뭐 김이나 우뭇가사리, 홍조류. 아, 그거야. 그래서 굳이 치면 파란색이 더 많이 꺾여요. 조심할 거는 여기선 속력이 같은데 매질에서는 파장이 짧은 애들이라 그런지 되게 빨리 내려지더라고. 그래서 얘는 가끔 물어보기도 해. 근데 외워야 되는 건 아니긴 해요. 문제에서 분석해서 푸는 식으로 나오긴 한데 어쨌든 그렇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얘는 여담으로 이제 했고, 여담을 했지만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럼 볼록 렌즈에서는 어떻게 굴절할까? 볼록 렌즈, 오목 렌즈. 허허. 볼록 렌즈에서 자, 빛이 어떻게 굴절할까? 일단 가운데 빛은 그냥 간다. 안으로 굴절, 바깥쪽으로 굴절. 얘는 안쪽으로 굴절해요. 됐어? 자, 오목 렌즈에서는 오목 렌즈에서는 바깥쪽으로 굴절.
근데 여기는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어. 만약에 빛이 아니라 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소리면 얘는 바깥쪽, 얘는 안쪽으로 고절해. 왜냐면 소리는 여기서 빨라지거든. 그래서 오히려 바깥쪽 골절, 안쪽 골절이야. 되게 신기하지? 그래서 가끔 옛날 수특에 그런 문제가 나와. 여기 풍선 두 개가 있는데, 풍선 두 개가 하나는 CO2 담아두고, 하나는 H2 담아두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가지 중에 하나 통과시키는 거야. 빛을 통과시키냐, 소리를 통과시키냐, 이렇게 되거든? 아, 너무 화학적인 얘기가? 어? 어떤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어? N은 원자량이 14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자량이 12에 36에 44고요. 얘는 2라서요. 얘가 덜 진동해요. 얘가 뭉쳐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서 소리 더 빨라져. 근데 빛은 더 느려져. 참고로 얘는 소리는 느려지고 빛은 빨라져. 이렇게 비교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래서 기억할게. 빛이랑 소리랑 조심할 게 온도에 대해서는 똑같아. 온도가 높아서 빨라지니까 얘네 온도가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건 맞거든? 근데 고액기는 반대니까 빛인지 소리인지 조금, 소리라고 안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게요. 음파라고 나면 어쨌든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볼록 렌즈 어디에 쓸까? 망원경에도 쓰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도 쓰고, 참고로 망원경, 현미경, 오목렌즈 쓰기도 해요. 근데 보통 빛을 모으고 확대하는 건 요 녀석이긴 해. 하나 더. 돋보기도도 쓰는데 더 중요한 건 안 나온 게 이거야. 자, 무슨 용안경? 원시 교정용 안경이야? 근시 교정용 안경이야? 얘는 원시 교정용 안경이야.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겠지? 자, 원시가 가까운 게 초점 잘 맞는 눈, 먼 게 잘 맞는 눈. 원시잖아. 먼 게 잘 보이는 눈이에요. 여러분 근시라고요. 그 다음에 오목렌즈는 요게 근시용 안경. 이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초점이 안 맞으면 책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잖아요. 여러분은 초점 안 맞으면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근시, 원시. 디테일하지? 그래서 수능이 편해. 자, 일단 P12, P21. 자, 요거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왔는가, 여러분? 각도가 나왔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풀긴 하겠지만 한번 속력이 뭐가 빠른지부터 한번 비교해 볼래? 어쨌든 그게 문제의 다긴 하다. P21에서 자, 어떤 매질에서 속력이 가장 빠른가? 각도가 크면 큰 거예요. 한번 각도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일단 가장 기본이긴 해가지고 전반사 조금 하긴 해야겠다. 각도 문제가. 어디 볼까? 자, 지금 1매질이랑 2매질 생각하면 뭐가 빨라? 2매질이 빠른 건 보이지? 그 다음에 지금 2매질이랑 3매질이랑 비교를 하면 2매질이랑 3매질이랑 비교 이렇게 되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점선이 요 각이 세타 3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도 얘는 괜찮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3랑 이제 1매질로 보면은 지금 1매질이 더 빠르지. 여기가 각도가 몇이요? 여기가 세타 1이고 얘가 세타 2잖아요. 근데 지금 봐도
지금 굴절각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3이랑 1이랑 비교했을 때는 뭐가 더 빠르다? 1이 더 빠르다. 그러면 정리하면 속력은 뭐가 제일 느리고? 3에서 느리고 1에서 느리고 어디에서? 2에서 이제 빠른 거지. 이해 갔어? 요거부터 찾아야 돼. 그러면 뭐랑 뭐는 끝났니? 기억이랑 니은은 끝났지? 그럼 뭐만 찾으시면 돼요? 디귿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보면은 지금 각도를 볼게요. 지금 여기가 세타 1일 때 여기가 세타 2예요. 그치? 그 다음에 2에서 여기가 이제 세타 3일 때 여기가 얼마예요? 얘가 세타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속력 차이가 커요? 여기 속력 차이가 커요? 두 번째 경우가 속력 차이가 크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각일 때 여기가 속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타 3가 뭐보다 크다? 세타 3가 세타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속력비는 이제 각도의 무슨 값비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사인 값비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0에서 90도 사이에는 사인 값이 크다는 건 뭐가 크다는 거 의미란다? 속도 차이가, 그러니까 사인 값 차이가 크다는 거는 각도 차이도 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각도 차이가 크고 얘네들 각도 차이가 뭐한 거야? 작은데 여기 주의할 거는 세타 2랑 세타 3 합해서 얼마게? 90도거든요. 얘네들 지금 저쪽에 여기 지금 어차피 여기도 또 무슨 삼각형이라 저기도 이제 직각삼각형이라서 세타 2랑 세타 3랑 합해서 몇 도이므로 90도이므로 얘네가 45도가 아닌 이상 45도가 아닌 이상 하나가 크면 하나가 어떻게 돼 있어? 작게 돼 있거든. 그래서 세타 3가 세타 2보다 커야 돼. 요렇게 각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올 때 무조건 뭐부터 찾으셔라? 무조건 뭐부터 찾아라? 각도부터 찾아야 돼. 그러니까 30도로 딱 비교했었을 때 각도가 한쪽은 60도고 한쪽은 65도니까 그냥 바로 나와. 뭐가 제일 빠르고? B가 제일 빠르고 A가 느리고 누가 느리고? C가 느리고. 그래서 각도 잘 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굴절율이랑 속력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속력이 B가 더 C보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속력이 빠르니까 굴절율은 더 작아야 되고 P의 속력은 A가 느린 거니까 틀렸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A가 느리기 때문에 느린 쪽으로 꺾인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굴절각이 작아야 되거든.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아까 굴절에서는 뭐 기억하라 했어? 무슨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거 이제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물결파하고 전반사를 들어가는 게 낫겠다. 네. 자, 27번에. 자, 일단 물결파는 이거 알아야 돼. 얕을수록 느리다. 얕을수록 느리다. 그러면 얕을수록 파장이 짧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결과에서 보면 지금 파장이 어때?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지. 여기가 무슨 곳? 얕은 곳이고 어떤 곳이고? 여기가 느린 곳이거든요. 얘가 얕은 곳이고 느린 곳. 그래서 요게 나의 결과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은 경우에는 가에서 유리판의 위치를 2에서 1로 바뀌었거든? 그러면 여기가 무슨 곳이 되는 거야? 여기가 얕은 곳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깊은 곳이면, 자, 파장이 어떻게 돼야 돼? 더 짧아져야 될 것 같아? 더 길어져야 될 것 같아? 길어져야 돼. 그러면 길어지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연결해서 이 파면 있죠? 파면 여기서 길어지는 쪽으로 꺾이면 돼서 이렇게 꺾여야 돼요. 자, 그러면 딱 틀린 거 보이지? 자, 기역, 니은, 디귿에서 뭐가 틀렸다?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1에서가 크다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제 법선 안 그려도 봐봐. 그러니까 입사각 굴절각 안 그려도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리니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못 믿겠어. 그러면 그리면 돼. 알았지? 근데 그리는 게 쉽진 않을걸?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그려야 되게? 그리고 싶으면, 진행 방향은 요렇게 갔다가, 아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지 마세요. 아이씨, 이거 너무 잠깐만. 얘가 요렇게, 아니, 반대로 가야지. 요렇게 갔다가, 아이, 각도 되게 애매한데? 요렇게 가거든? 그럼 여기서 또 뭐 그려야 돼, 얘들아? 여기서 법선 그리면 살짝 구조각이 작아지긴 해요.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리지 않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빠른 쪽은 각도가 크고 입사각이 크고 느린 쪽은 구조각이 작고, 그럼 느린 데서 빠른 쪽으로 갈 때는 무슨 각이 더 크고 구조각이 더 크고 그렇게 가면 돼. 그래서 물결박 같은 경우에는 파장 보고서 얕은지 깊은지 빠른지 느린지 가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가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깊고 얕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입사각이 0도니까 구절각도 0도야. 얕아져야 돼. 여기서 얇아진 다음에 조심할 건 얕은 곳에서 이제 어떤 곳으로 가는겨? 깊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파면이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 가면 되는데, 핵심은 여기 파장이랑 여기 파장이랑 잘못 그렸네요. 같아야 돼요. 답 몇 번? 답 2번. 아까 왜 강조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면이 나온 경우에는 뭐를 잘 보셔라? 파장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장이 크면 빠르다, 파장이 작으면 뭐하다? 느리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 강조했던 거 왜 그랬는지 알겠지? 그래서 각도를 강조를 좀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거기서 이제 조금 뒤로 가면 이제 전반사가 나올 거거든? 전반사 쪽을 조금 들어가야지 본격적으로 좀 문제가 나오겠다. 전반사. 뒤로 가야 될걸? 뒤로 몇 장 넘기면 나올 거야. 내가 사이에 나오지. 전자기판 지금 안 해요. 자, 전자기판은 이제 지금 안 하는데, 자, 그러면 왜 전반사를 이어서 하느냐? 전반사는 어디에 연장선이다? 전반사는 굴절의 연장선에 들어가요. 자, 전반사는 이제 굴절의 연장선에 들어가는데, 핵심은 아까 핵심은 그거야. 파동의 반사만 하지도 않고, 뭐만 하지도 않고, 굴절만 하지도 않고, 실은 뭐랑 같이 일어나게? 반사랑 굴절이 같이 일어나. 그래서, 실제로, 입사했어. 자, 그러면 반사해. 자, 그러면 요 각이랑 요 각은 무슨 각? 같은 각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요. 느려지게 이렇게 그릴게요.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매질 1, 매질 2라고 하면 입사각이 더 크기 때문에 속력은 어디가 더 크다. 1번 매질이 이제 2번 매질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수면을 보면 내 모습도 보이고 물속도 보이지. 무슨 빛도 있고 무슨 빛도 있는 거게? 반사하는 빛도 있고 굴절하는 빛도 있고. 근데 철저하게 반사를 원하는 물질이 유리. 유리에서는 거의 몇 퍼센트 반사하게? 거의 100% 반사하니까 내 모습이 선명한 거야. 근데 물에서는 100% 반사하지는 않으니까 내 모습이 보이지만 선명하진 않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반사하는 빛이 많으면 굴절하는 빛이 적어져요. 굴절하는 빛이 많으면 반사하는 빛이 적어져요. 다만 입사각이 크면 뭐도 커져? 굴절각도 커지거든요. 입사각이 커지면 당연히 반사가 커지고 그 다음에 무슨 각도 커지고 굴절각도 커지는데 문제는 이 경우에 항상 뭐보다 뭐가 작으므로 입사각은 항상 굴절각보다 굴절각이 작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굴절하는 빛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전반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전반사는 쉽게 말하면 굴절하는 빛이 없이 반사만 일어나는 현상. 요게 전반사야. 그래서 전반사는 조건이 제일 중요해. 전반사는 이제 조건이 제일 중요한데 전반사 조건 1. 전반사 조건 1은 이런 상황이면 안 돼. 이 경우에 100% 굴절하는 빛이 있어. 무조건이야. 왜냐면 입사각이 몇 도? 90도여도 굴절을 해.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빛이 속력이 반드시 느린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갈 때?
큰 매질로 갈 때. 조건 진짜 중요하다. 자, 굴절율이 큰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갈 때? 굴절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갈 때. 여기서는 조금 사람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 그러니까는 나는 속력으로 푸는데 굴절율을 풀기 좋아하는 애들도 굴절율 풀어가지고 그건 편한 대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사각이 그 전반사가 일어나는 한 개의 각이 있거든요. 임계각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임계각은 보통 세타 C, IC 이렇게 이제 크는데, 임계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입사를 시켰을 때 반사각이 90도일 때가 있어요. 이 반사각이 90도일 때에 그때에 해당하는 입사각을 뭐라고 한다? 요걸 임계각이라고 하는데 같지 않아요. 같으면 안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이게 는 들어가면 안 돼요. 는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전반사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자, 여기가 2번, 1번. 자, 그래서 지금 N1보다 N2가 작고 대신에 그럼 V1보다 V2가 큰 상황. 자,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야. 처음에 입사각 몇 도? 0도, 굴절각 0도. 그래서 얘는 0도다. 자, 그래서 입사각이 이제 맨만 할 때 당연히 뭐 해? 반사하고 당연히 뭘 해? 굴절해. 자, 그러면 여기서 입사각이 더 커져. 그러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니까 점점 경계면에 가까워진다고. 당연히 반사는 한다. 자, 그러면 자, 얘가 더 지금 보면 굴절광선이 경계면에 접근하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돼? 이게 굴절각이 몇 도? 90도예요. 이때의 입사각을 무슨 각이라고 한다? 임계각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같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 그리지 않았지만 반사 당연히 하고 이거 굴절광선이잖아. 굴절광선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임계각으로 입사 때는 굴절 전반사를 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굴절각이 몇 도일 뿐? 90도일 뿐이야. 자, 그러면 90도는 원래 90도 이상 커질 순 없지만 더 커지면 어떻게 됐어? 이 경우에는 약간 굴절각이 90도보다 큰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무방은 해.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에는 그냥 굴절하는 빛이 없이 전부 반사하지. 요걸 무슨 반사? 요거를 전반사. 그래서 요때. 그래서 요거 조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찾아야 돼? 이제 임계각 조건을 찾아야 되거든. 여기서 지금 임계각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쓰는 게 이제 스넬 법칙이거든요. 스넬 법칙인데 어떻게 갈까? 요렇게 넣을게요. 자, 이 사인 값 B는 아까 무슨 값 B랑 똑같다? 사인 값 B는 속력 B와 똑같다 그랬어. 그럼 얘는 1번 매질이잖아. 그럼 V1 나누기 얼마가 돼야 돼? V2가 돼야 돼. 일부러 순서 이렇게 썼거든요. V1 나누기 V2가 돼야 돼. 자, 근데 뭐와 뭐는 반비례? 굴절율은 반비례지. 그래서 얘를 뭐분의 뭐로 쓸 수 있어? N1분의 N2로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사인 90이 얼마죠? 1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임계각의 사인 값은 얼마? N1분의 N2. 속력으로 쓸 거면 속력으로 써도 돼. 단 사인 값은 분모가 무조건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속력이든 굴절이든 뭘 밑에다 넣어라. 큰 걸 밑에다 넣으면 돼. 그러니까 사인 값이 1보다 커지면 안 돼. 그럼 수학 선생님들이 맴매한다. 사인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야. 그러니까 그냥 굴절율이든 속력이든 큰 거 밑에 넣어.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인 값, 임계각의 사인 값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N1분의 N2. 그래서 뭐의 비다? 굴절율 비인데 단 분모가 반드시 무슨 값일 것? 큰 값일 것. 오케이? 체크. 이거 그래서 스넬 법칙 그래서 되게 중요해. 그러면 만약에 바깥쪽이 공기인 경우는 어떻게 할게요? 자, 바깥쪽이 공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게요?
공기고 여기가 매질인데 공기는 아까 굴절률 기억하세요? 얼마죠? 그렇지, 1이고 얘는 1보다 무슨 값이란 말이야? 큰 값이란 말이지. 아까 굴절률은 무조건 몇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래서 어떤 특정 매질에서 공기나 혹은 진공으로 진행할 때는 어차피 이때는 굴절률이 1이고 얘는 n이고 n은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인계각의 사인값은 얼마로 쓰시면 돼요? n분의 1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모에 뭐보다 큰 걸 집어넣어라? 1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돼. 1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그때 방학 때도 했었지만 이게 그래도 숫자로 보는 게 눈에 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만약에 굴절률 2구 1이야. 자, 인계각 몇 도? 자, 인계각의 사인값이 얼마면 돼? 2분의 1이면 돼. 자, 그럼 몇 도야? 세타 C가? 세타 C가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30도로 입사했었을 때 어떻게 돼? 90도가 돼. 이땐 전반사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몇 도보다 크면? 30도보다 크면 전반사해. 그러면 전반사일 수 있는 입사각 범위가 30도에서 90도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식상하지만 루트 2 대 1이야. 이분이 왜 숫자 이렇게 가는지 알겠지? 이 경우는 루트 3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안 배웠을 거 아니야. 미적에서 배우나? 자, 그럼 인계각의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면 세타가 얼마가 나야 돼? 인계각이 45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45도로 입사했을 때 그 굴절각이 90도거든? 그러면 몇 도보다 크면? 자, 그러면 자, 인계각이 작아야 전반사를 잘하겠니? 인계각이 커야 전반사를 잘하겠니? 작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인계각이 작을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인계각을 작게 하려면 뭐가 커야 돼? 굴절률 차이가 커야겠죠? 그러니까 분모는 가능한 크고 분자는 가능한 한 작아야 이 친구가 인계각이 작아진다고요. 그러면은 무슨 차이가 크다라는 뜻도 되게? 그렇지. 속력 차이가 커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이 파트를 조금 끌어서 했냐면 이게 앞에 거랑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반사 문제랑 굴절 문제는 그냥 같이 나온다고 보면 돼. 이해 갔어?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매질의 무슨 비부터 찾아야 돼? 속력 비부터 무조건 찾아야 돼. 속력 비까지는 아니지만 속력 크기 찾고 굴절률 비 찾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여기서 전반사 하네 여기서 전반사 안 하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전반사는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전반사 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거기 이제 뒤에 몇 장 넘기면 바로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느리냐 빠르냐 그거부터 봐야 돼. 으차차차 항상 느리냐 빠르냐부터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볼까. 자 일단 르바부터 본다. 르바를 볼 때는 각도를 봐라. 자 x가 빠르니 y가 빠르니? x가 빨라요. y가 느려요. 그래서 지금 속력은 x보다 y가 느려. 그래서 얘가 세타 제로로 들어갈 때 얼마로 꺾여? 세타 1으로 꺾이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력 간다. y가 느려, z가 느려? y가 느려요. 자, 그래서 g가 y보다 느려. 왜냐면 지금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지. 그래서 지금 여기가 세타야. 세타 제로야.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각도는 쓰고 싶진 않지만 얼마일까? 90도 마이너스 세타 1이에요. 쓰고 싶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Z랑 X로 갑시다. Z가 느려, X가 느려? 전반사 조건 기억하지? 느린 곳에서 무슨 곳으로 가?
빠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x가 g보다 빨라. 그러면 참고로 여기는 얼마? 여기가 세타 제로인 거죠. 무슨 각? 억각이 억각. 억각이고 세타 제로고, 참고로 여기서는 굴절가 90도보다 그냥 뭐하다라고 넣어도 상관없다. 크다고 놔도 상관없어. 일부러 선생님이 일단 각도를 한번 써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까지 끝나? 여기까지 그냥 끝나지. 그러니까 이게 속력이랑 굴절률 비교하는 게 엄청 뭐하다? 엄청 이제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럼 이제 합해서 써볼게. 이제 뭘 찾아야 되거든? 세타 1을 찾아야 되거든? 그럼 이제 세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빠르고 g가 빠르고 뭐가 느려? y가 이제 느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세타 제로일 때 여기가 세타 1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번째 거 다시 쓰는 거지만 지금 똑같이 세타 제로일 때 얘가 얼마야? 90도 마이너스 세타 1이죠. 자, 어디가 속력 차이가 커요? 여기가 속력 차이가 크니까 얘네들 각도 차이가 더 큰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기 각도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90도 마이너스 세타 1보다 세타 1이 더 작은 거예요. 여기는 차이가 작은데 여기가 차이가 더 크단 말이죠. 됐어? 자, 그럼 이항하면 어떻게 돼? 이항하면 2세타 나오지? 2세타 제로는 몇 도보다? 90도보다 작다. 그래서 세타 1은 45도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아까 왜 각도 계속 비교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속력 차이가 크면 각도 차이가 크다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 아니면 얘네가 각도 차이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45도보다 작은 거고 얘는 뭐보다 커야 돼? 여기는 당연히 45도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는 45도보다 당연히 커야 되지. 왜냐면 얘네 합해서 몇 도가 나야 되거든. 90도가 나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거든. 그렇게. 그래서 항상 뭐부터 찾아주셔? 항상 각도 이용해서 뭐부터 찾아줍시다. 속력의 크기 비교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몇 번을 가봅시다. 되든 안 되든 해볼게요. 6번. 이거 볼게. 자, 이다음 여기서 놓쳐야지 말아야 되는 거. P는 뭐 한다, 여기서? 여기서 전반사 한다. 그러면 속력이 어디서 엄청 느리다? Y가 Z에서보다 엄청 느리다야. 그러니까 각도 하면 만약 각도라고 하면 여기가 세타 1일 때 얘는 몇 도보다 크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음. 90도보다 크다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어디 봅시다. 여기서는 x가 뭐보다 빨라요? x가 y보다 빨라요. 그 다음에 그냥 한번 다시 쓸게요. 그 다음에 g에서가 y에서보다 더 빨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약간 무슨 각으로 나와버렸어? 여기는 지금 억각으로 공통각으로 나와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x쪽 여기서 점으로 들어갈 때 세타 1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일 때 얘가 얼마인 거야? 얘 세타 제로다. 미안해. 얘 세타 제로고 얘가 세타 1이지. 근데 여기서 문제 봐봐. 뭐가 더 크대? 세타 1이 세타 제로보다 크대. 그러면 얘네들 속력 차이보다 큰 거야. 그러면 묶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게? G가 제일 빠르고 Y가 느리고 미안. G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야. G가 제일 빠르고 X가 빠르고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느리고 Y가 제일 느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문항은 항상 그거거든. 속력이 어디가 빠르다, 굴절률이 어디가 크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기억 본다. Y와 G 사이의 임계각이래요. 자, 전반사 조건 어떻게 돼? 전반사 하려면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반사 했기 때문에
얘네 세타 C가 세타 1이 뭐보다 커야 돼. 인계값보다 커야 돼. 전반사 했으니까. 그러니까 Y와 G 사이 인계값은 세타 1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나와야 돼. 조건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뭐 니은은 끝났지 뭐. 속력이 X가 더 느리니까 굴절률이 더 큰 게 맞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P에서 P를 세타 1보다 더 큰 입사각으로 G에서 입사시키면 전반사를 할 수 있다?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여기서 만약에 90도로 입사한다고 칩시다. 절대 얘가 90도보다 작거든요. 무조건 뭐 한다? 잠깐만. P를 세타워 G에 잠깐 Y와 X의 경계면이지. 전반사 할 수 있다고? 잠깐만. 세타 1 G가 제일 느린 게 맞는데 전반사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잠깐만. 응? Z가 제일 빠른가? Z가 제일 빠르구나. 전반사 못할 것 같은데? 전반사 못해. 내가 아까 3번이라고 했지? 2번이 답이야. 전반사 못해. 왜냐면, 내 답 체크를 잘못했네. 그러니까 왜 답을 저렇게 체크했지? 전반사 못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전반사를 하려면 굴절각이 약간 몇 도보다 커야 돼. 90도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인계각이야. 그러면은 전반사를 한다는 거는 얘가 지금 이렇게 꺾인다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말은 안 되지만 약간 90도보다 크다가 돼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표시하겠어. 지금 여기서 세타1보다 가장 큰 입사각으로 입사를 시켰다고 쳐. 근데 입사각의 최대값이 얼마야? 무조건 90도지. 그러면 문제는 Y에서 X로 갈 때 무조건 굴절각이 몇 도보다 작아버리게? 90도보다 무조건 작아버려. 그럼 굴절각이 90도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조건 굴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웃긴 거는 만약에 X에서 세타1보다 크게 보내면 거꾸로 갑시다. 거꾸로. 이제 거꾸로 갑시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보내면 전반사 가능할까? 가능하지. 왜냐면 여기서 최대 90도로 보내면 여기는 몇보다 클 수 있어? 90도보다 클 수 있거든. 전반사 가능해. 속력으로 생각해도 돼. 속력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속력으로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입사를 시킨다는 건 Y에서 Z로 갔을 때 전반사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항상 어떻게 가게? 항상 반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어째 Y가 느리잖아요? G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Y에서 Z로 보낼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쵸? 근데 문제는 Z에서 Y로 간다는 건 입사각이 뭐보다 작다는 뜻이게? 95도보다 작다는 얘기라서 항상 요 굴절각은 인격보다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Z에서 Y로 빛이 간다는 것은 Y에서 Z로 진행할 때 전반사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속력 차이가 큰데도 전반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당연히 전반사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인계각이 무슨 뜻이냐니까 더 어려워지네. 그러니까 인계각을 비교를 했었을 때 Z와 Y 사이의 인계각이 X와 뭐 사이의 인계각보다 Y 사이의 인계각보다 작거든요. 요거는 생각해야 되는데. 아. 속력. 지금 계속 속력 대신에 각도로 지금 너 생각하는 거야. 속력이 약간 애매할 때가 가끔 있거든. 그냥 그림으로 그릴 걸 그랬나? 그림으로 한번 고민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여기서 입사각이 커져가지고 최대 몇 도? 최대 90도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갔었을 때 문제는 얘네 사이의 인계각보다 얘네 사이 인계각이 더 커. 그 인계각은 진짜 조심해야 돼. 무슨 차이가 커야? 굴절률 차이. 그럼 거꾸로 갈게. 굴절률 차이가 작으면 뭐가 더 크게? 인계각이 커. 전반사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입사를 시켰을 때 XX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속력이 어디가 더 느려? X가 더 느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몇 도가 나올 수가 없어. 90도가 나올 수 없어. 항상 뭐보다 작아야 돼? 90도보다 작아야 돼. 이해 갔니? 그러면 전반사를 하려면 요각을 더 키워줘야 되거든. 입사각을 더 키워줘야 전반사일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입사각을 더 키울래야 키울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90도를 기준으로 삼은 거야. 처음에 너무 어렵게 설명했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갈걸. 한 번 더. 그러니까 속도 관계에서 봤을 때 속력 관계에서 봤을 때 지금 ZXY까지는 이해가지. ZXY까지는 이해가지. 그러니까 여기가 입사각이 세타라고 치고 여기가 세타 1이라고 치면 여기는 항상 뭐보다 큰 값? 세타 1보다 큰 값이라는 거야. 세타 1보다 이제 큰 값이라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Z에서 가장 그러면 거꾸로 여기가 세타 1이라고 치면 얘가 세타 1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지. 근데 문제는 굴절광선이 90도보다 더 큰 각도로 굴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Z에서 Y로 갈 때 최대 각이 몇 도밖에 안 돼? 90도밖에 안 돼. 그러면 가봤자 여기서 굴절각은 항상 뭐보다 작거든? 90도보다 작거든. 90도보다 작다는 얘기는 굴절하는 빛이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90도가 아슬아슬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해도 전반사 할 수는 없어. 근데 그 반대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야. 어디서? Z에서 보낼 때는 지금 어디서 보낼 때는? X에서 보낼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는 이 각도가 아까 그럼 세타2로 쓸게. 여기 세타 프라임 넣고 얘를 세타2로 잡으면 얘는 뭐보다 큰 값이 나올 거예요. 세타2보다 큰 값일 거잖아요. 아까 이건 계속 강조했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90도일 때 얘는 몇 도보다 넘을 수 있어요? 90 넘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전반사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각도 관계 되게 정리 잘해야 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스넬 법칙이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거에서 이제 각도로 속력만 비교하는 것까지만 일단 성공인 거야. 여기는 더 풀어봐야 되는 거지. 원문제 하나만 하고 갈게. 잠깐 여기서 볼까? 자, 일단 여기 지금 법선이고 여기 법선인데 법선을 연장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잘못 그렸어요. 자, 법선을 연장하면 어디서 만나야 될까? 중심에서 만나야 돼요. 이 말인즉슨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거든? 그러니까 이 각이 세타 신 거야. 이해 갔어? 요 각이 세타 신 거야. 그리고 내가 약간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두 번째 줄에 줄쳐. 임계각 세타 C라고 표현했지. 보통 이거는 왜 조심하시냐면 문제에서 안 그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굴절광선이 있는 거예요. 몇 도로? 90도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매질이 빠른 매질이야? C 매질이 빠른 매질이야? 그렇지. 이래야 보여.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아까 문제랑 비슷하지. 이렇게 그림이 아까 문제랑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 같은 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경로가 요렇게 가면 거꾸로도 가거든? 그러면 지금 세타 C라는 각도로 봤을 때, 그냥 세타 C로 봤을 때 여기는 굴절각이 90도인데 얘는 90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속력 차이가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속력은 C가 빠르고 뭐가 빠르고 A가 빠르고 뭐가 제일 느리다? B가 제일 느리다. 그래서 의미는 없지만 조금 그려드리면 지금 B가 세타 C죠. 그러면 여기서는 몇 도? 90도. 요거는 무조건 무엇보다 작은 값? 90도보다 작은 값. 세타1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나에서 보자. 자, 지금 여기서 P에서 몇 도보다 작은 값으로 들어간 거야? 그렇지. 여기가 90도보다 작은 값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거 이제 보이지? 이게 세타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는데 그 값이 뭐라고? 세타2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타1보다 세타2가 작아요. 아까 문제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각도를 비교하면 뭐가 나온다? 각도를 비교하면 아까 속력을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그러니까 입사각이든 부자각이든 세타가 커. 자, 그럼 무슨 값이 커? 사인 값이 커. 사인 값이 크다는 얘기는 뭐가 빨라? 속력이 빨라. 그럼 속력이 빨라. 사인 값이 커. 세타가 커. 그러니까 각도랑 속력은 정비례는 아니지만 무슨 관계는 파악할 수 있다? 대소 관계는 파악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 이런 문제 그려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못 그리시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생각보다 선이 직선으로 그려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아니면은 이거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90도였다가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가 뭐보다 작은 거 나와요? 세타 C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면 연장하면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보다 작아? 세타 C보다 작지? 세타 C보다 작으면 여기가 당연히 뭐보다 작아야 돼? 세타 1보다 작아야 돼. 저렇게 차근차근 가도 괜찮아. 어쨌든 핵심은 법선 조심해라. 각도는 항상 뭐랑 비교하는 것이다? 법선을 비교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기억. 자, 파장은 무슨 비와 같이 가? 속력비랑 같이 가. 그럼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건 말씀드렸죠. 세타1이 더 커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A, B 사이의 임계각. 굴절률 차이가 크면 임계각이 작거든? 근데 지금 얘네들 사이 임계각이 세타 C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 사이,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얘와 얘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C보다 커야지.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할게. 그러니까 왜냐면 공식이라서, 그러니까 임계각의 사인 값인데, 임계각의 사인 값은 굴절비로도 해도 상관없고 무슨 비로 해도 상관없어? 속력비로 해도 상관없는데 임계각이 작아야 전반사를 잘하는데 언제 임계각이 작아?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을 때. 한마디로 무슨 차이가 클 때? 속력 차이가 클 때 임계각이 작단 말이야. 그럼 B와 C 사이 임계각이 세타 C면 A, B 사이의 임계각, AB냐? A, B 사이 임계각은 세타 C보다 더 어때야 된다? 커야 돼. 이유는 굴절률 차가 더 크니까. 크니까? 작으니까. 됐지? 겁나 헷갈리네. 그럼 오늘 한 거에서 제일 중요한 식은 뭐라고 생각해? 지난 시간에 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파이는 람다 F죠? 오늘 한 거에 제일 중요한 식은 무슨 법칙?
스넬 법칙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스넬 법칙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굴절유기는 뭐와 반비례? 속도와는 반비례. 아이고, 잘못 썼다. 근데 속도는 뭐에 비례? 일단 파장 비례, 그 다음에 입사각 굴절각의 사인 값이랑 비례. 그래서 사인 값 비례만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사인 값이 비례한다는 거는 각도 차이가 크면 무슨 차이도 크다. 속력 차이도 크다. 여기서 이제 인계각이니 뭐니 하는 게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중요합니다. 아니, 조금이나 많이 중요하지.